의료 종사자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최소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일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 실업 수당을 위한 21억 달러의 예산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승인 하루 만에 연설을 통해 부스터샷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접종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함께 ABC 방송에 출연해 댄스 동작을 선보이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I'm Dave Choksi, the city's doctor. I'm Misha Porter, the school's chancellor. As parents, we know nothing means more than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children. COVID-19 vaccination among teachers and other staff, as well as all eligible students, is so important for getting back to school safely. The COVID-19 vaccines are a defense, both a personal defense against disease and a community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the virus. And with the FDA's full approval of the Pfizer vaccine, we have further evidence that the COVID-19 vaccines are both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is part of our multi-layered approach to keeping our schools safe, along with the other measures we already have in place. Masks, physical distancing, screenings, testing, improved ventilation, and increased cleaning and oversight. Thank you, and we'll see you in school. 우리의 일상은 에브리타임 계속된다. 출근 전 면역력 1포 장전. 모임 전 면역력 1포 장전. 외출 전 면역력 1포 장전. 우리의 일상 1포로 계속된다.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을 1포에. 홍삼정 에브리타임. 정관장.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의료 종사자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진 최소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일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달 28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27일까지 최소한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의무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병원과 학교 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을 줄이고 출산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외래 진료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한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외부의 의료 종사자가 뉴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면허 요건을 조정하는 등 이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인력 손실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22일 뉴욕시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한 가처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 역시 27일까지 백신을 최소 한 번 이상 접종받아야 하며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 또는 사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3일 백신 접종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대체 교사를 파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으며 학교는 백신 명령 준수를 거부하는 교사의 수에 따라 인력 부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뉴욕주 법원이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뉴욕시의 정당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한 데는 최근 뉴욕시 학교 내 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 실업 수당을 위한 21억 달러의 예산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류 미비자 실업 수당을 위한 예산은 총 21억 달러로
뉴욕주 정부는 총 30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3일까지 승인을 받은 신청자 중 9만 2천여 명은 15,600달러를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15,600달러는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입니다. 24일 기준으로 23만 4,7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고 막바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미비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위한 예산에 1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이르면 24일부터 신청자들이 해당되더라도 실업수당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을 한국으로 돕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다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승인 하루 만에 연설을 통해 부스터샷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접종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부스터샷 대상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직종 종사자라며 대상자에 해당되는 미국인들은 속히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스터샷은 공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 대상인 미국인은 6천만 명이라며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경우 추후 부스터샷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booster shot is free and easily accessible. Booster shots will be available in 80,000 locations, including over 40,000 pharmacies nationwide. So, my message today is this. If you've got the Pfizer vaccine, you got the Pfizer vaccine in January, February, or March of this year, and you're over 65 years of age, go get the booster. Or if you're have a medical condition like diabetes, or you're a frontline worker like a healthcare worker or a teacher, you can get a free booster now. 23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앞서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수용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자문위는 앞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18세에서 64세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CDC는 자문위 권고를 대부분 그대로 승인했지만 의료계 또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18세에서 64세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반대를 뒤집고 부스터샷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DC가 그동안 자문위의 권고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CDC의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함께 ABC 방송에 출연해 댄스 동작을 선보이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BTS가 공동 출연한 인터뷰가 24일 오전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방송됐고 토요일 새벽 오전 12시 35분에 나일라인 방송에 방송됩니다. ABC 방송의 간판 앵커인 한인 주주장이 진행을 맡은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등을 언급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사로서의 활동 소감과 포부,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ABC 인터뷰는 미 전역에서 3차례에 걸쳐 방영됩니다. 24일 오전과 오후 굿모닝 아메리카와 25일 나이트라인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청와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본선거에서 뉴저지주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엘렌 박 후보가 기금 모금 행사를 오는 29일 개최합니다. 박 후보는 오는 9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 후보, 샤마 헤이더 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지지자들을 초청해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후원금은 개인 $250, 10인 테이블당 $2,000로 참석을 원하는 후원자나 단체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올 선거에 나선 박 후보는 지난 6월 열린 예비선거에서 러닝메이트인 존슨 후보,
헤이더 후보와 함께 3명이 나란히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당선되면 최초의 한인 뉴저지주 의회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을 초과하면서 채무 불이행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백악관이 정부의 셧다운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23일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통보가 셧다운 일주일 전에 시행하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의회의 추가 자금 지원 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리 준비 작업에 나서는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협상이 막판 타결을 이뤄내기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전에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견이 큰 데다 시간마저 촉박한 상황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모든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의료비가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의료비 분담을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건강보험사가 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건보사 10곳 중 9곳은 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대폭 늘고 백신도 쉽게 접종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건보사들이 본인 부담금 면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재단이 50개 조와 워싱턴 DC의 대형 건보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대형 건보사 10곳 중 7곳인 70%가 면제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또 10%는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방의료라는 점을 내세워 면제 정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미국에서 마지막 주요 유행이 될 수 있다고 전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24일 말했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기존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뚫는 변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델타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이 될 것이고 코로나19는 더 지속적이고 토착 질환 같은 위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확보된 면역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서도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성인의 76.7%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았다면서 확진자 수가 줄고 확산의 속도가 둔화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만큼 충분한 백신 접종에 도달하려면 접종자 비율이 약 80에서 85%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확산세가 끝난 것은 아니며 확진자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고 고틀리브 전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위원회가 본회의에 넘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SBS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상원 국방위는 지난 7월 처리한 국방수권법 법안 조문과 부속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파트너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원 국방위 NDAA에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감축 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현 행정부에서 규정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상원 군사위 NDAA에는 국방부에서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함께 북한이 적시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연말쯤 최종 합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확정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소위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투트랙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상의 첫 단추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이런 평화협상 추진과 별개로 대북 제재와 연계한 비핵화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가는 데 따라서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투트랙의 지금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하고 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하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이번 유엔 총회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하와이에서 인수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68구에 대한 유해 봉안식을 열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23일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들이 실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율 37%보다도 현저히 낮으며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0.0002%로 이들 소득은 9년간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 종료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특유의 세제인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하원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개인 최고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테니시주의 콜리에빌의 식료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총격범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상자 12명 중 일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주보다 16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으로는 최다선이고 최고령인 아이오와주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단위 한인회 연합단체로 그동안 둘로 갈려져 대립해온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한인회장협회가 통합을 하고자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미주 청년 측이 돌연 합의를 번복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 항공이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뉴욕에서 보스턴 구간에서 운항 전반에 대해 협력하는 제휴를 선언하자 연방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에 한국계인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남미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파라과이 강의 수위가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노팅힐을 연출한 영국 감독 로저 미셸이 22일 향년 65세에 별세했으며 숨진 장소와 사인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유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유저지 한남 체인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양마트 전매장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보정녹차, 한과, 오시송편, 영광굴비, 완도미역, 김, 젓갈, 반찬 등 30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상설 전시 판매됩니다. 플러싱점에서 9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픽스빌점에서는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화요일까지, 리치필드점은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유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6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